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9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죠. 국내 증시에 그야말로 검은 9월의 시작인가 싶은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핵심 동력 아닙니까? 이 반도체 분야에서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9월 1일자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지, 또 이런 혼란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청취자분들께서 이 복잡했던 하루의 맥락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 내용만 딱 짚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코스피 얼마 내렸다, 코스닥 얼마 내렸다 이런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소식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매물을 쏟아내게 했는지, 또 이런 시장 반응이 앞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좀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9월 첫날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보다 1.35% 하락했습니다. 3,142.93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텄어요. 1.49% 내려서 785.0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떨어진 건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았네요. 네, 그렇죠. 포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2,674억 원, 기관이 1,940억 원, 이걸 순매도했어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한 570억 원 넘게 팔았고요. 이 순매도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 것보다 판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 주요 투자자들이 다 같이 팔았다는 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 심리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 현물만 판 게 아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9월 시작부터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이네요. 그럼 시장 전체를 이렇게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 반도체, 이쪽의 겨박제를 지목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큰 소식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이게 충격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거대 IT 기업이죠, 알리바바. 여기서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 얘기인데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 수출 관련해서 포괄허가라는 게 있는데, 아, 네네. 포괄허가요. 네, 이거를 연장 안 해주거나 심지어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포괄허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첨단 반도체 장비나 기술 있잖아요. 이걸 중국으로 가져갈 때 원래는 건별로 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좀 포괄적으로 한 번에 허용해주는 일종의 예외 조항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새로운 첨단 장비를 들여오거나 라인을 늘리는데 상당히 제약이 생길 수 있죠. 아, 네, 기술 업그레이드나 생산 능력 확대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소식의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우리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3% 넘게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더 커서 거의 5% 가까이 4.83%나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미반도체, 동진세미팸, 솔브레인 같이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요. 여기 주가도 5%, 6%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악재가 왜 이렇게 파급력이 컸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좀 구조적인 고민, 이런 거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 물론 당장 기술 수준이나 양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수요 측면의 우려를 자극한 거죠. 아, 경쟁이 심해지고 우리가 가져갈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군요. 네, 그렇죠. 가격 압박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그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 이건 공급 쪽 리스크를 직접 건드린 거죠.
아까 설명드린 그 포괄화가 문제,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당장 중국에 있는 우리 생산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투매 현상으로까지 이어진 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불안 요인이 터졌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정말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파랗게 주였던 하루인데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런 와중에도 오히려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한 섹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들 이쪽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 전체를 짓이루는 그런 거시적인 악재 속에서도요. 뚜렷하게 개별적인 호재가 있거나 성장 스토리가 있는 테마, 이런 쪽은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대표적이었죠. 네, 맞아요. 특히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무려 12% 넘게 급등했고요.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대형 조선사들도 2에서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기자재 업체도 같이 올랐고요.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간 건데요. 맞습니다. 그 캐나다 잠수함 교체 사업 이게 규모가 최대 60조 원까지 추정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HJ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좀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이런 대규모 수주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게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방위산업 쪽도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네, 방산주 역시 그랬습니다. 그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 수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삼형컴텍은 17% 넘게 급등했고 삼형엠텍도 6% 이상 상승하는 등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은 방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테마에서 다 수혜를 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오히려 이런 방산주의 안정적인 수주나 성장성, 이런 매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시장 전체 흐름과는 좀 다른 자체적인 동력을 가진 분야들이 있었네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보니까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렸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정말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전도체 테마 있잖아요. 여기서는 서울대랑 영국 연구팀이 고온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서남 같은 종목이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20%요? 네, 기술 개발 성공이라는 아주 명확한 호재가 작용한 거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선방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8월 자동차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반대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좀 안 좋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그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나 SJ솔루션즈 같은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요. 간밤에 미국 기술주, 특히 테슬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영향 등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급등주들이 많았어요.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소식에 KNR 시스템 상한가 갔고요. 메르스 백신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크레오 SG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 그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장 자동화 수요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에 제닉스 로보틱스가 19% 넘게 올랐고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온 DB그룹 관련주, 또 폴란드 수출 이력이 부각된 방산주 삼양컴텍, 액화수소 충전소 계약 소식이 있었던 범한 퓨얼셀,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네, 이런 개별 종목들의 급등 사례는 아까 조선주나 방산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시장 전체 분위기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존재한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기술 개발 성공, KNR 시스템, 서남, 특허 획득, 크레오 SG,
정책 변화 수혜 기대, 제닉스 로보틱스, M&A나 경영권 관련 이슈, DB, 구체적인 계약 체결, 범한 퓨얼셀 같이 기업 고유의 호재가 주가를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개별 기업 단위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이벤트나 뉴스, 여기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장 내부 지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 이게 참 눈에 띄네요.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이 거의 700개에 육박했고 상승 종목은 2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어요. 하락 종목이 1,300개가 넘었고 상승은 340개 정도였네요.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5개, 하한가 1개도 나왔고요. 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이렇게 월등히 많다는 건요. 매도 압력이 특정 섹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300개를 넘었다는 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만큼 크게 위축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야말로 팔자 분위기가 우세했던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지는 와중에도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전거래일보다 약 5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는 1,800억 원 이상 줄었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현금성 자산을 말하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주식 산 금액, 즉 레버리지 투자를 나타내죠. 예탁금이 늘고 신용잔고가 줄었다. 이건 투자자들이 일단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그래서 예탁금이 늘고 아니면 빚내서 투자했던 걸 줄이면서 그래서 신용잔고가 감소하고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일단 한 발 빼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공격적으로 뭘 더 사기보다는 일단 현금을 좀 쥐고 있으면서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늘어난 예탁금이 나중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대기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하지만 당장의 지표 변화만 보면 위험 회피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이지 어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든 저희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9월 1일 국내 증시를 강타했던 반도체 겹악재,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의 충격,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별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빛을 발했던 조선, 방산주 등의 차별화된 움직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이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이런 큰 흐름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계약이라든지 기술 개발, 정책 변화 같은 미시적인 요인들이 또 어떻게 주가에 독립적인 동력을 제공하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시장의 복잡성 그리고 다층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중 기술 갈등이 반도체 시장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방산주나 조선주의 강세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나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가 현재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과 파급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환이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영역에서 또 새로운 기회나 혹은 위협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